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6일 일요일 5시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왁자지껄 스픽스 썬데이 편입니다.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네, 네. 일요일날 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네, 우리 계속 저 잘해봐요. 선배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신뢰하고 네, 주일이라 그런지 목사님이 아주 힘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드라마 수리남에서는 그렇게 얌전히 안 하던데요. 한번 해봐. 이렇게 일어나서 네. 이렇게 하면서. 아, 근데 그 수리남 보니까 홍동민 씨가 진정한 교회의 그 어떤 기풍을 100% 이렇게 연기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목사는 네. 눈을 부리부리 뜨고 네. 불러. 맨날 이낙연만 따라야죠. 아니야. 이 왜 음악이 그래? 아니라 불러.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황정민 씨는 너무 네. 공격적 할렐루야! 이게 더 똑같다. 이게 더 비슷한 똑같다. 사람 있어요. 네. 광화문에 정광훈? 태극기 변절 집회에서 정광훈 세력들이 어떻게 앉아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광훈 만세! 할렐루야! 그것도 있지만 똑같아. 수리남이랑 범죄자들이 비슷한 것 같아. 범죄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인들이 네. 그 대개는 이제 중장년층 특히 여성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분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야 됩니다. 큰 그러니까 소리 어떻게 지르는 것뿐만 움직여? 아니라 내가 중장년이야. 날 움직여봐. 우는 척으로 우는 척으로? 아멘 이렇게. 그럼 마음이 움직여져 솔직히. 그래, 뭐,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난 중장년 맞는데 안 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렇게 약간 김장한 목사님 우는 투로. 네, 이거 좀 그렇다. 네. 시간 해가지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벌써 또 성대모사 들어갑니까? 아니야. 우리 찬송가 148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읽겠습니다. 저와 목사님도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교안 선교사. 네. 자, 똑같아. 내가 소개도 하기 전에 하도 우후죽순 할렐루야를 외치는 바람에 자 다시 소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맨 끝에서 할렐루야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 외쳐주신 안진건 소장부터 순서대로 얘기하죠. 예,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안진걸 TV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임세은 소장, 공동소장님의 임세은 식당 TV 홍보대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벙커원 교회 담임 목사이자 성함 의사장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그다음에 네. 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장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장윤배입니다. 저는 오늘 왁자지껄에 처음 나왔는데 정말 맛있는 것도 있고 좋으신 분들도 옆에 계셔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장윤배 좋아요. 변호사님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 이제 CBS 기자 출신인데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CBS 계실 때 전혀 몰랐지. 네, 리포트 방송은 항상 야 장입니다 하면서 들어보자. 그럴 감사합니다. 정도로 얼마나 취재가 밀도가 있고 또 리포트가 견실한지 네. 항상 방송 기자의 어떤 예. 아주 정말 상당한 그 경력과 예.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어느 날 변호사가 되셨어요. 네. 요즘 최고로 인기 많은 패널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그 기자로서보다 변호사로서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다음에 장유민 팬클럽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에 속아가지고 나한테 노랑이 팬클럽 자기가 만들고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나보고 기부하라 그랬어. 내가 100만 원도 기부했는데. 와우. 그러고 나니까 뭐 팬클럽은-커녕 누님 다 만들고 어디 있습니다. 가버렸어. 어디 가버렸어. 만들고 지금 있습니다. 3년 내내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퇴진 자금으로 많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상민 큐레이터. 온갖 음에 스타일리스트. 여러분 이거 다 진실인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자, 우리 일요일 왁자지껄은요 이제 특색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먼저 생계형 방송인이기 때문에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마음껏 선전할 수 있고 마음껏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미 변호사님 네.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죠? 저는 법률사무소 3정 교대역 5번 출구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꺾어주시면 있는 메가스터 리버블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건 의뢰해 주실 게 있으시면 항상 오. 연락 주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 양사 전문이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상민 큐레이터도 자기 선전 한번 해봐요. 저는 이상민 크리에이터고요. 그냥 제 이름만 열심히 검색해 주시면 요즘 장관이 자꾸 안 뜨고 농구 선수가 뜨기 시작했어요. 네, 룰라 아는 형님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벙커원. 네. 벙커원 교회. 예, 안녕하세요. 저 김용민이고 담임 목사고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벙커원 교회고, 자, 신한은행 100-033-864-027 저희 한국기독교장로의 벙커원 교회 네. 헌금 계좌입니다. 네. 평안나무 계좌하고는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분의 1, 매달 10분의 1을 11조. 11조로 해서 사회 각처에 기부합니다. 오. 고난당한 이웃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말하자면? 뭐 개척교회는 아니고 이제 조직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한 100명 정도 되는 교우들과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분의 1은 항상, 그리고 저기 이제 뭐 이번엔 튀르키예. 튀르키예. 예. 지난달에는 아마 인도네시아의 지진 때문에 집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또 국내에 어려운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찾아서 저희 전도는 안 하십니까? 전도. 전혀 될 사람이 이게 없어. 사실은 굉장히 그 무례한 전도가 네. 많아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는데 네. 저희는 찾아오게 하는 교회로. 찾아온. 자, 이상민 씨가 다음 주에 찾아간답니다. 네. 기대하시죠. 저희 교회 중에는 실제로 의사를 한번 부르셨어요. 저희 교회 나오시나? 안 한다 그랬어요? 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하시는데.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오라 그래봐요. 제일 좋은 교우는 헌금은 내는데 안 나오는 아. 거예요. 너무한다 진짜. CMS 교우. 결혼식 정산할 때도 보면 네. 돈은 많이 보냈는데 안 오셔가지고 부페를 아껴주신 분들이 계세요. 비슷한 제일 논리네요. 좋지. 고마운 분들이죠. 찐입니다. 근데 뷔페는 몇 인분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딱 오는 게 그런 좋은 경우도 거 있는데 아니야? 대형 뷔페는요. 네. 여기 찍는 값대로 내는 데가 있어요. 그 연합 뷔페들 있잖아요. 엄청 큰 모텔이라든지 그 웨딩홀 같은 데 보면 모텔? 네, 아니 네. 호텔 모텔이나 네, 네. 그 웨딩홀 대형 웨딩홀 보면 이거 찍는 거 있잖아요. 네. 스티커. 그러니까 안 오시면 청춘 부부님 너무하다 너무해. 너무하다 너무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진걸 소장도 민생경제연구소 한번. 예. 뭐 저희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고요. 난방비 물가 지원금 야당 지자체들이 지원했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게 바로 중대한 탄핵과 퇴진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상수대금 17만 원 또 엄청 올려놓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도와주겠다니까 못 도와주게 한다. 용납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꿈수저 청년 장학금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3월 30일 날 5번째 6명에게 이제 5회 장학금 수여를 합니다. 네. 3월 30일 날 1인당 300만 원씩 우리 이제 벙커원 교회 기부도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저장학금. 네. 왜냐면 제가 평안나무에 기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수저장학금. 네, 꿈수저 청년 장학금. 몰랐어요. 꿈은 큰데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청년들에게 벌써 5번째 매번 6명에서 7명 선정해서 300만 원씩.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사장님 안진건 선생님 번호 삭제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연락 올까 봐. 기억을 못하니까 갑자기 예, 핸드폰을 진짜. 꺼내시길래. 그래서 아니 차단하시는 줄 알고. 10초만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이 지금 너무 힘이 들잖아요. 네. 드림스푼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 사이트가 있는데요. 드림스푼 꿈을 호환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드림스푼일 수도 있어요. 꿈을 퍼드릴 수 있다는. 근데 정확히 이름은 드림스푼인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장학금 정보가 집약돼 있고 지금 선발하는 장학생이 떠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청년이나 당사자들이 나는 여기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매불쇼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실제 매불쇼를 보고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보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저희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돈이 되는 정보, 그다음에 삶에 힘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걸 민생경제연구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우리 저 멋집니다. 가수 이정석 씨 아시죠? 네. 사랑하기에 떠나신 나는. 이분도 우리 저 꿈수저장학금 예. 함께 하셨어요. 콘서트 그러구나. 수익금 1,000만 원을. 진짜 훌륭하시네요. 자, 매불쇼 애청자들이 한 명이 400만, 한 명이 200만 원도 보내주신 적이 있고요. 대단하다. 점점 그러니까 모든 전염병은 퇴치해야 되는데
오로지 인류에게 꼭 필요한 전염병 기부와 연대. 알겠습니다. 이건 전염이 더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요. 너무 힘드네요. 이제. 자, 저도 선전하겠습니다. 네. 저는 노영희 변호사고요. 법무부인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 저희 사무실은 윤석열 대통령 집 맞은편에 있습니다. 오. 거기. 네, 그리고 옆에 그 옆에는 법원이 있습니다. 네, 그 서울중앙지법이 있죠. 네, 바로 보입니다. 네.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지 마시고요. 손 씻고 성공 가능성 높은 사건들 이런 거 좀 맡겨주시면 제가 성실하니까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영희의 디너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네, 우리 다 멤버들입니다. 네. 스픽스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죠. 네. 노디쇼, 노영의 네. 디너쇼.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체면을 구겼다, K협회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주 개망신을 당했죠. 네. 네. 개망신까지죠. 개망신까지. 개망신, 네. 개망신 맞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것 때문에 맞습니다, 개망신을 맞습니다. 당했을까요, 그분이? 예, 그 지난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냈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이제 다 권한쟁의 알면서 물어보세요. 심판 청구를 주도한 것이 한동훈인데 예, 그렇죠. 검찰 청법을 무력화시킨 거죠. 이게 말하자면 검수완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실상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의 그 수사 범위를 2개 범죄로 국한시켰어요. 바로 부패하고 경제범. 경제범죄. 경제. 근데 이렇게 그 법안이 그 통과가 되니까 이거는 그 검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검찰이 지금 헌법적으로 보면은 영장 청구권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수사 기소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논리를 폈다가 헌재 가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예. 일단 여기는 이제 만주 변호사고 진짜 변호사. 만주 변호사에 이어서 한국 변호사가 한번 네. 말씀을 네, 드려본다면 일단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를 했어요. 또 국민의힘의 전주의 유상범 의원이 청구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거 절차적 하자가 있다. 민영배 의원 그 탈당은 꼼수 탈당이다. 이런 주장을 주되게 펼쳤고요. 한동훈 네.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라고 한 게 헌법 12조와 16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법령의 이 문장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주거 압수수색을 할 때 아니면 인신 확보를 위한 영장 청구를 할 때 검찰이 신청한 이 영장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다고 이런 규정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 내렸냐? 이거 검사들 권리 아니야. 검사들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 헌법에 그런 내용은 없어. 입법자가, 국회가, 검찰은 어느 정도까지 수사하고 어떤 범죄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다 재량껏 할 수 있어. 나아가서 왜 지금 개망신이란 표현을 쓰셨냐면 한동훈 장관 당신은 아예 청구인의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네. 누가 개망신을 당했습니까? 누가 체면을 구겼습니까? 아, 머리가 구겨졌네.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해봐요. 시행령. 아니 이게 이제 지금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네. 말하자면은 영장 청구라든지 네. 강제 수사 권한은 사실 검찰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공수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이 또한 보장돼야 한다. 검찰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수처는 뭐가 되는 거야? 네. 공수처 자체가 위헌 기구 아니에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자, 이게 저도 약간 덧붙이면 저도 법대 나왔어요. 변호사님. 법대 나왔어요? 네, 공부 좀 했어요. 난 법대도 안 나왔는데. 헌법은 다 읽어봤어요. 달달.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헌법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형적으로 한동훈 정치검찰 때 속을 뻔했어요. 무슨 검찰의 권리가 신성불가침이고 헌법상 권리 그냥 원래 실제로 헌법에도 장 변호사 말씀 검사는 표현은 2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2번 딱 나옵니다. 검찰청법 전부를 찾았는데 인권이 없다는 것도 저는 슬펐는데 거기에 보면 영장 청구권은 검사를 통한다 되어 있어요. 네. 수사와 기소는 검사만 한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이번 헌재 판결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수사나 기소는 누구나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죠. 행정부에서 법률상 논의해서, 권한이다. 국민이 논의해서 네, 검사에게. 오히려 영장 청구권 헌법에 보장된 거 아는데 네. 그것도 못하게 하면 위헌이지만 왜냐면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한데 검사한테 못하게 하면 위헌이지만
그걸 제한 안 한 거고 나머지 권리를 네. 법률이 정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 검찰 안팎이나 보수법정 안팎에서 한동훈 바보 같은 놈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검찰들은 입지가 더 좁아지게 생겼다. 이제 혹을 때려다가 예, 혹을 혹이 쳤어요. 붙었다. 할리우드 영화 보면 주로 수사는 대부분 FBI나 지역 경찰이 하잖아요. 그렇죠. 보안관이나 네, 셰리프나 네. 나오고 검사는 중간에 뭐로 나오죠? 영장 기각한 놈으로만 나오잖아요. 가끔 나쁜 놈으로. 그래서 주인공들이 어때죠? 검사를 규탄하면서 직접 행동에 나서잖아요. 네. 영장이 기각돼서 범죄자가 활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기능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헌재에서 논의됐던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주회 의원하고 윤상범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이 법사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되는 과정 중에 민영배 의원이 원래 민주당 소속인데 갑자기 탈당해서 무소속인 것처럼 해서 제3 정당에 소속한 제3의 인물인 것처럼 해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소위를 넘어갈 수 있게끔 표결을 해준 거. 이것 때문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되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맞다. 표결 심의권 주장한 거 맞다. 왜냐하면 민영배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통과시킨 것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하자가 심대히 중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하나 판결을 결정 내릴 수 옛날에 있고 그 비슷한 게 미디어법에서 미디어 잠깐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하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또다시 자기하고 검사 6명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걸 하면서 이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검사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왜 우리가 이걸 못하게끔 법에서 난리를 치냐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고 나니까 헌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법무부 장관인 당신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 왜? 수사와 관련된 거는 검사만 하게 되지 당신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일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하나 정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을지언정 개개 별개 수사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으니까 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청할 자격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맞아요. 하나 말을 해줬고 네. 그다음에 아이고. 검사들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 법률상 나와 있는 권한이다. 그런데 너네 검사들이 이걸 가지고서 헌법재판소에 이런 걸 올리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래서 각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영장 실질심사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내용이 즉 한 장관이나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에 나와 있으나 그것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런 거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각하가 기각하고 또 다른 게 다르죠. 아예 자격이 없다는 예, 거죠. 안으로 네. 올릴 가치도 없는 그렇죠. 더 모욕적인. 더 그렇죠. 모욕적이죠. 예, 그러니까 아예 한국 입장에서는. 신분이 안 맞는다는 신분이.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런 식의 그 헌재 태도는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종류의 태도예요. 근데 이번에 5대 4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요. 말씀해 보세요.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미디어법 2009년도에 개정할 때도 이와 똑같은 논리가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국민의힘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의 민주당 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예 그렇지. 표결을 못 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헌재를 갔더니 맞다. 못 들어가게 한 거 잘못이다. 그러나 그런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해주지 않냐? 그러면 이건 치유된 거다. 이러면서 그건 유효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때 개정했던 그 미디어법 통과됐던 거는 뭡니까? 대기업이나 신문사 이런 데가 종편과 같은 방송사를 가질 수 없던 조항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그렇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된 그래 거잖아요. 좋아졌잖아. 다 내 덕분에 살고 있는 거야. 다 잘 살게 됐어. 그 말 맞네. 내가 한 번 더 줄말까? 성열이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야, 근데 예. 진짜 아니 실제 맞아요. 지금 생각하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훨씬 낫다. 낫다. 그런 말이 차라리 그 시절이 더 낫다라는 말이 돌아요. 박근혜가 특히 낫다. 이런. 네. 아, 정말. 근데 이렇게 시대를 방치하면 나중에 윤석열이가 그리운 날이 또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너무 끔찍한 아니, 네, 실제로 갑자기 막 보자보자 떨려요. 조국 장관이 옛날에 서울대 교수할 때 그 이제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나왔던 대선에서 만약에 박근혜가 되면은 이명박을 그리워할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예. 네. 아. 시대는 점점 퇴행되고 있어요. 예. 난 그게- 조국이 좋아. 조국이 나와가지고 나는 토론도 했었어 옛날에. 진짜? 그 옛날에 자료가 있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내가 알겠다. 그 누구 편이야? 조국 편이야. 내가 제일 웃기잖아. 그럼 된 거야. 유쾌하게 나가는
아, 무슨 주제로 했는데요, 토론은? 가볼 시간이에요. 이재호 만나러 가야 돼요. 고맙습니다. 야, 이제 진짜, 만나러 진짜 가야지. 중간중간 아주 웃음을 주시는데 예.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 조중동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미디어법 통과될 때 헌재가 너무 위대하다. 헌재 말이 맞는 맞아요. 거지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막 찬양 일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똑같은 구조로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에휴.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런 취지로 지금 막 화를 내면서 완전히 지금 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음엔 이러지 마 그거예요. 다음엔 이러지 마. 그 사실 감사원이 정권 초에 이렇게 드잡이라고 합니까? 네, 드잡이, 예. 드잡이.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민주정부 들어서도 협조하지 마. 너 협조하면 이 꼴 당하는 거야. 이거예요. 얘는 계속 이제 뭔가 범보기를 만들어 놓고 공직사회나 여러 이제 이런 그 주체들을 상대로 겁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앞으로 우리한테 불충한 짓은 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논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되게 옹호하다가 맞아요. 또 그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막 욕하다가 근데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좀 모순을 느끼고 그렇지. 인지 부조화를 느끼기 마련이거든. 그럼 목소리도 조금 떨리고 좀 맞을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좀 부끄러울까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아주 당당하게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른 말이지 이러면서 당당하게 하는 게 바로 수많은 일반적인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사람들하고 이 조중동이나 이런 분들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아니 보통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사실 자기가 한 잘못이 있으면 다 알잖아, 자기가 좀 창피하잖아. 제가 뭐 공직자들 참여됐을 때부터 비판 많이 했지만 차마 노상 방면은 비판을 못 해요. 왜 어렸을 자기가?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보면 소변 금지로 아니, 써졌잖아요. 나 갑자기 상상이 되는 거야. 뭐 재밌는 게 소변 금지로 써졌잖아요. 골목에 대변만 해도 되고. 이렇게 보면 실제 가면 소변 금지가 지금 변소를 일으켜요. 아, 소변 그러네. 금지 지금 변소잖아요. 그러네. 저질러 놓고 보면 후회가 되잖아요. 막 미안하고 어제 여기다 시해놓고 한 놈 누구야 막 팻말도 붙여져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들이 잘못한 걸 남한테 비판 못하죠. 근데 윤석열, 한동훈, 이 김건희 집단은 최소한의 그런 양심과 체면이 없어요. 지들은 어마어마한 잘못 저질러 놓고 범야권과 범죄 세력의 무죄를 유죄로 만들거나 뒷길을 태산으로 만드는 거 그렇지. 하나도 거리낌이 없잖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모든 게 그리고 문재인 탓이고 이재명 탓이래요. 그렇죠. 뭐 말만 나오면 문재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대. 뭐 말만 이태원 나오면 참사도 난방비 인상도 이재명 방탄 이래. 무인기 또 출연도 다 문재인 탓이야. 아니 어떻게 한일 정상회담이 너무 엉망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 국민이 규탄하는데 그게 그것도. 이재명 방탄이래. 아니 너무하지 않아? 이런 논리는 안 문재인 했으면 탓도 있어. 탓도. 문재인이 악하신 방치해서 이렇게 그렇지. 됐대요. 외교관계 방치. 그 나중에 카레를 했는데 밥솥 열어보니까 밥이 없어. 그것도 뭐지 전 정부 탓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어. 그럼 전 정부 탓이야. 자, 문재인 대통령도 반박을 한번 해보시죠. 문 대통령이. 아니 그 침묵을 지키고 계셔가지고. 침묵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부 제 탓인 걸로 합시다.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왜 자꾸 꺼냅니까? 아니 선배님이 그 제가 카레 했는데 짜장 했는데 왜 밥이 없습니까? 선배님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 총장, 내가 내려놓은 지가 지금 뭐 얼마나 된 지금 또 내려드랍니까? 돼지 감자나 처먹어요. 아, 참 맛은 있습니까? 야, 진짜 감자탕, 명품. 돼지 감자 쳐먹어요. 야, 이거 괜찮은데요. 야. 정말 세상에. 아,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렇게 또 토란과 돼지 감자를 심었다는 보도가 있어. 아, 그 돼지 팩트에 감자였어. 기반한. 그냥 감자가 아니고. 아니 근데 이번에 그 한동훈 건은 좀 정치적 맥락에서도 짚어봐야 됩니다. 네. 한동훈이 그 차기 대권주자, 여권주자 현재 1위 아니겠어요? 근데 12월에 18%, 1월에 17%, 점점 이번 떨어지긴 3월에 해요. 16%.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진짜 12월, 1월, 3월 37%. 똑같이 37.3. 네. 소수점 단위까지 안 바뀌었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흔들고 쑤시고 막 찔렀는데도 미동도 안 해. 근데 한동훈 저 찌르고 그랬던 한동훈은 도리어 네. 떨어지고 있고, 예, 지금 이 구조가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자, 우선 법조인이 보시기에 네. 지금 현재 이제 헌재 검수완박 유효 결정, 유효단 결정과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은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음. 이 정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염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정치적인 미래를, 장래를 도모하겠죠. 지지율도 잘 나오고 하니까요. 어쨌든 여권에서 1위 주자인데 네. 저는 윤여준 장관인가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할 묵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의 재능과 약간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 그래요? 예, 평가를 하는데 천공도 그랬잖아요. 아. 택도 없다 그 사람. 그렇구나. 아마 천공이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왜? 저는 이런 아주 편을 가르고 아주 상대방을 모멸하는 언행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국정 운영을 한다면요. 본인의 중심을 놓고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이것도 법률적으로 상당히 무리수를 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몰랐다면 법률가로서 상당히 무능한 거고요. 각하까지도 검토를 안 했다는 건 자신감 사실 있게. 각하니까 뻔한 거 아니었나? 네, 그러게 자기가 여기서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법률가로서 무능한 거고 알면서도 이런 선택을 했다면 굉장히 뭐랄까 이건 국민들에게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맞아요. 검수완박법이라고 네, 그렇죠. 하는 걸. 그러면 이건 탄핵 사유도 돼요. 예.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저는 장윤 변호사님께서 정말 아주 합리적인 법정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아주 따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역대 모든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발언은 전부 다 조심합니다. 정말 조심하죠.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요. 법무부 장관은 네. 국회에 나가거나 기자 물어보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한마디 한마디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조심합니다. 말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말을 하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또 비판을 받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잖아요. 그럼 일단 뭐 아무리 군사도 전두환 노태 앞잡이들도요. 일단 몸은 낮추면서 의원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다 이랬지. 무슨 야당이나 민주당 이재명 얘기 싸우고 나오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변희 대표님 표현을 하면 뭐 정신병원에 갔다 와야 될 정도로 부들부들 막 떨면서 마치 이재명과 민당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 유죄 추정. 헌법에 수여자는 법무장관이라면 최소한 무죄 추정, 그다음에 공무원의 정책 중립, 음모론자, 범죄자 이런 말 그런 말, 그다음에 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지. 하고 김어준에 어쨌든, 대해서도 하고 네. 아니 황운하, 황운하에 예. 대해서도 황운하, 하고 김의겸. 네. 김어준까지. 김어준 됐어. 공개적 명예훼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으로 봐도 국민 모두의 대변자이고 봉사자가 헌법의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 60% 안팎의 일관된 부정 여론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찬성 여론 30%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데 나머지 60, 70%의 비판 여론은 개무시하면서 아예 정책 중립 포기했잖아요. 이건 공무원으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한 장관님의 변을 한번 어느 들어보죠. 법무부 장관도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소장님께서도 이상한 말씀하고 계신데요. 안 소장님 정말 방송하시다가 인생의 화양연화를 끝내고 싶어요. 제가 시행령으로 안 소장님의 입을 가져가기 전에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뭘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령으로 입을 뺏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저도 한동훈 당군 일의 사상 최대의 개그입니다. 당군 일의 사상 쑥과 최대의 마늘을 좀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안진걸 소장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해봐요. 그리고 뭔가. 한동훈이 저는 공부도 정말 안 된다는 게 이재명 영장 청구 설명할 때도 당군 일의 사상 최악의 비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것도 부동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400명이나 모여가지고요. 대선 전에 네. 1년 맞다 그랬어. 내내 수백 건, 수천 건의 개발 이익 한 수가 있었는데 다 합쳐봐야 1,000억, 2,000억이 안 되는데 이재명 보니까 5,503억을 환수했더라. 그랬죠. 이건 사상 최대의 성과라고 일단 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예를 들면 논란이 있다고 정도가 아니라 당군 일의 사상 최악의 토착비리라고 지가 어떻게 마음대로 단정을 합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자리에서. 한마디 해주세요. 시행령 잘하시는 분. 어떤 분이에요? 저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하시고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뭔 소리야? 시행령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제가 다 데려가겠습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하나 물을게요.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법무연수원에 있을 때는 일개 장관이라더니 일국의 장관이라고 했죠. 예, 근데 갑자기 장관 처음부터 되더니 거짓말하시네. 아니 그때는 일개 장관이라고 추미애 씨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본인 장관 되면서 이렇게 등을 뒤로 이렇게 제치더니 일국의 장관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감히 막 이런. 그럼 이국의 장관입니까? 가르쳐 주시죠. 듣겠습니다. 예, 이국의 있었습니다. 장관이네, 이국의 장관. 대답을 해야지. 아니 하나 더 물을게요. 조국 교수 딸이 어, 600만 원 받은 건 뇌물로 몰아가더니 하나만 물어보신다고. 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정정을 하시네요. 더 물어라. 조국 교수 딸이 600만 원 받은 것은 공무원 시절이 아닌 것도 뇌물로 몰더니 현직 장관이 제가 답변 드리기 적합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물을게요. 본인은 공무원 그렇게 물어보시네요. 본인은 고위공무원 시절인 딸이 지금 3M으로부터 무려 50대 금토를 받았어요. 3M? 네, 다 확인됐으니까. 맞아요. 공무원 시절에 받았어요. 조국 교수는 공무원이 아닐 때 받은 거고 600만 원에 불과하고요. 3M 50대는 한 가지만 물어보신다 하셨는데 장학금을? 세 가지 물어보시는 3M 거 보니까 50대를 더 이상 못 컴퓨터. 믿겠습니다. 아, 대답 안 한다고? 아니 한 가지만 하신다고 분명히 모두에 자, 말씀하셨는데 맹박이님. 세 가지 맹박이님 옆에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좋아. 네. 자, 한동훈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맹박님. 이렇게 못 찾아. 너무 많아. 아, 날씨가 참 좋아요, 그죠? 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동훈아. 야, 머리 진짜냐, 그거? 가보겠습니다. 야, 이제 할 말이 없네요.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 장관이 지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수모를 당했는데 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요즘 검찰의 모습이에요. 아, 맞아요. 예전에는 검사가 이러지 않았어요. 나 연수원 다닐 때만 해도 검사들은 정말 어떤 그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어느 상징적인 이미지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의를 수호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 되고 싶다. 이런 나랑 같은 다니던 애들 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상하게 검사만 하고 나면 애들이 1년도 안 돼가지고 변하고. 근데 이제 한동훈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양상이 달라요. 아, 그래요? 저런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을 너무 게임에 너무 심취한 거. RPG 게임 이런 거? 인생은 게임이다. 인생은 승패 게임이다. 영역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남을 죽여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이 사고에 좀 경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 지금 뭐 야당 의원을 상대로 거의 뭐 사냥하듯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거 뭐 대통령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제가 장담합니다. 윤석열 재임 중에 네. 구속됩니다. 한동훈. 에이, 진짜? 난 그렇다고 봐요. 오. 저거 게다가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누군가 했던 말 아닙니까? 손에 피 묻힌 부하는 그렇지. 버린다.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후계자로 쓰지 않고 버린다. 아, 자기를 또 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면은 다음에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 피 묻힌 사람으로 기억이 되니까. 그건 한동훈이 맞네. 또 그렇게 인지돼 있잖아요. 그건 맞네. 지금은 지지율이 여권에서 1등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그 여권 1등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수십 명의 검사들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결국은 기소를 해버렸네요. 자, 이 얘기를 기소를 이제 했죠. 넘어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시해서 했을까요? 그런 것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기소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 않고서야. 교감은 있었을 걸로. 그렇지 않고서야. 어느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는 근데 저는 영마시중의 미소로. 윤석열하고 뜻이 합해져가지고 한 거라고 봅니다. 아. 큰 틀에서 야 집어넣이지 이렇게 했고 그 그림과 설계를 한동훈이 했을 것이다. 좀 이재명 대표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한동훈 장관과 어려운 건 다 저만. 제일 난이도 있는 거는. 야, 네? 대통령이 이 나이에 내가 아니? 대통령이 교감해서 했다는데. 자, 일단 아니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죠. 결과를 정해두고 어떻게 논리 구조를 다 때려 맞추면은 네. 어떡합니까? 저는 나쁜 사람이야라고 규정해놓고 다 논리 때려 맞추면 그거 되겠습니까? 소설가죠, 소설가. 그러니까요. 잘 안 팔리는 소설가. 근데 이번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어디 이 기자죠? 시텍스 기자입니다. 아니, 조정동인 줄 알았어요. 네. 자, 대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당헌 80조에 보게 되면 기소와 동시에 그 직무를 정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딱 그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당무위원회가 열리고 곧바로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이런 것들은 정치 탄압이니까 그 80조에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당장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때에 전해철 의원이 사실 만장일치라고 다 우리가 알아들었었거든요. 근데 전해철 의원이 기권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소속돼 계신 기자분이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스픽스라니까요. 수박일보 아닙니까? 왜요? 그런 식으로 트집 잡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통합하고 단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야, 역시 대단하다. 질문이 너무 악의적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다 끊어버렸어. 다 끊어버려 이거. 이거 보세요. 예의가 없어 노영이.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어제 오늘 계속 나왔어요. 전해철 의원이 사실은 본인이 기권했다. 근데 그거 너무 티나는 행동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김은겸 대변인한테까지 이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네. 처음에 이제 기자들한테 이거 어떻게 됐어요?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김은겸 알면서 거짓말 했니? 많이 막 이렇게 또 비판을 그래요. 받고 있는데 전해철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랑 구원이 있죠. 그 경기도지사 경선할 때 정말 싸웠죠. 치열하게 했고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이제 정치적 문제 제기들의 리스크를 사실은 발원지라는 또 이런 뭐 평가도 있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그리고 뭐 친문이다 뭐 이렇게 분류가 되긴 하는데 그 앙금을 저는 이게 진영 이렇다기보다는 이게 개인적으로 풀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만장일치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한두 분이 대표와 억울한 건 맞는데 정치 탄압 맞는데 근데 이 제도를 만든 취지도 있으니 그렇죠. 난 좀 고뇌가 돼서 기권했다 하는 건 있을 수 있죠. 오히려 더 나쁜 건 정치검찰의 악마적인 수사를 비판해놓고 뒤에서 잡아가시오.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던 사람들 오히려 문제인 거죠. 그것 대한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생각하고요. 전해철 의원은 그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네. 근데 어쨌든 나는 그 제도의 취지와 우리가 만든 대표의 억울한 사정이 둘 다 고뇌가 돼서 기권했다는 사람 한두 사람 있는 것 정도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로 막 너무 사단을 만드는 것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고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재명에 대한 비판 뭐 예를 들면 일정한 합리적 비판 정도도 허용 안 하는 거냐는 오해를 받습니다. 야, 역시 대인배 안진거리네. 최고네. 아니요 그 정도는 하고 빨리 넘어가고 오늘 태극기도 들고 오셨어. 오히려 문제는 결국 답을 정해놓고 기소를 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게 문제인가. 네. 대법원 판결에 분명히 5,503억을 공익환수했다는 것도 나오는데. 숫자가 명시적으로 써져 있는데 검찰은 1,800만 환수했다고 하고 나머지를 배임으로 몰아간 건데 그 결정적 이유가 성남의 딸의 지분이 성남시가 50%거든요. 근데 5,503억을 인정하면 검찰도 스스로 추정한 9,700억 정도의 이득에서 5,503억은 50%가 넘어갑니다. 55%쯤 돼요. 네. 그럼 배임이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되니까 금액을 조작한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것을 널리 알려가지고 네. 정치검찰이 아예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을 조작을 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걸 국민에 알려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찬찬히 보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이것은. 찬찬히니까 안 들어볼 걸, 안 들여다볼 걸 예, 아니고. 워낙 언론은 그걸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렇지. 그리고 검찰 주장만 난무하니까. 근데 민주당이라도 뜻 있는 사람이라도 그걸 조목조목 반박을 해줘야죠. 자, 김현미 이사님 동의하십니까? 뭐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수박 의원들은 혼 좀 나야 됩니다. 혼이 나야 돼요. 왜요? 인간들 말이죠. 특히 전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그 얼마 전에 그 전해철 씨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팬덤의 수혜자가 이 팬덤을 자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 했습니다. 팬데믹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건가 그걸 보죠? 당연하죠. 저는 이재명인데. 근데 말이죠. 2018년에 그 이른바 똥파리들 덕에 이재명 악마화를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전해철이거든요. 예.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렇죠. 이른바 강경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전해철과 김진표를 차례로 밀었죠. 그래서 이재명 악마하고. 악마화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사람들 뭐 백광문인가? 그분들 아니에요? 흐름에 있는 분들. 아유, 그 사람은 저 지난 대선 때 말이죠. 윤석열 나는 저 대통령. 이재명 지지할 수 없어서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 글을 올리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겠다고 뭐 술 한잔 사고 싶다고. 내가 그걸 봤어요. 와. 그 사람들 어떻게 민주당에 남아있습니까? 근데 왜 윤석열 권리당원이 찍은 사람들이. 아직도? 왜? 일단 윤석열 찍으신 분들은 윤석열 당으로 가셔야죠. 그 당으로 가세요. 도의죠. 도의죠. 아유,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한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 네. 이재명을 흔들면은 공천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그렇거든. 막 흔들고 그러면 공천 줘요, 아우성을 피우면은 함부로 못 자르거든. 또 그래서 공천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검찰.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보고 있지? 나 불이익 주지 마. 아,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가족 그런 검찰에게 있는 해주는? 거네요. 네. 또 하나는 생각이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네. 사이에 한 가지. 네. 그러니까 이런 수박들은 말이죠. 일상에 도움이 안 되는 수박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다양성, 뭐 내부의 네. 비판, 견제 이거 깡그리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놈들은 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낙연 대표 제가 여기 미국에서 오시는 중. 아직 안 오셨어요. 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6월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6월 기대되시죠? 제가 돌아옵니다. 혹시 이번에 전해철 의원이 뭐 기권했다라든가 다른 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러 간다든가 이런 거랑 뭐 좀 의견 없으십니까? 다 제 지지자들이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 제가 소중한 자원이라고 했는데 6월이 아니라 내일 모레라도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필요합니까? 제가 적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굉장히 진행이 악의적이에요. 편하게 어려운 것만 하나 골라가지고 하는데. 자, 악의적인 진행을 예의가 한다고 예의가 없다고 지적받고 슬픈 노영이가 자 드디어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술 한잔 마셔야 되는데 술이 어디 가버렸네. 자, 여기 네네. 저 드시는 흉내라도 내면서. 먹어야죠. 이거 너무 자, 근데 너무 센데. 따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술을 먹잖아요. 오늘 같이 특히 벌컥 기분 나빠가지고 막 먹게 되잖아요. 우리 장혜미 변호사도 드시죠. 아, 네네. 우리들이 같이 저도 좀 먹을까요? 열받으니까. 먹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 자, 이런 상황에서 맥주를 사발에. 그러세요. 먹을래요? 아니. 드실래요? 아, 저는 요즘 술 목사님 안 드시죠? 예수 믿는 낮에나 사람이라서 먹습니다. 밤에 밤에 기일인데 어떻게 해. 알았어요. 그러네요. 네. 사병 좀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술을 벌컥 마시고 네네네. 이렇게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네. 이렇게 악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갔어? 그래서 이거 보여줘야 되네. 네. 숙취 해소제 술겜. 자, 이 술겜입니다. 술겜. 왜냐면 이걸 마시고 난 다음에 이 몸에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성분이 생겨난대요. 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생성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된답니다. 혹시 저는 실제로 얼마 전 술자리에서 네. 안진걸 소장님을 만났어요. 이거를 술자리를 접으시고요. 실제로 주셨어요. 예, 예. 효과가 정말 여러분 그래요? 아주 탁월합니다. 어때요? 이게 드신 분들 말에 따르면 술자리 중간에 먹으면 그 순간 숙취가 해소되면서 술이 술술 들어간다. 순간 네. 뭐냐? 언니가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중간에 먹으면 잘못 술겜이 아니라 술술이 될 수가 있어요. 술술이 된다. 숙취 후에 많이 드신 후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중간에 먹어도 되고요. 정신이 말짱해지더라고요. 저는 임상 실험 해봤잖아요. 임상 네.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저는 네, 계속 네. 이걸 먹고 있어요. 생체 실험을 해봤군요. 생체 실험. 그리고 네. 이게 사실은 술 안 먹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매우 필요한 게 이게 그 컨디션 같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컨디션을 네. 종종 마시는데 네. 밤에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그거 먹으면 좋아요. 자면 안 돼. 그럴 상황에서는 이 술겜이나 컨디션 같은 것들을 먹으면은 컨디션보다도 더 낫더라고요. 술겜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야 기도할 때 술겜을 드시면 이런 거 드시면서 하는구나. 철야 기도할 때. 그렇죠. 이게 철야 기도할 때. 몸에 좋은 성분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몸에 좋은 그리고 성분. 간을 조금 보호해주고 네.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하늘의 주님을 모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저는 이 땅의 주님을 땅의 주님을. 모시는 분들인데 술겜이 꼭 필요합니다. 자, 네이버 평점 4.9로 검증된 상품입니다. 특히 음주 후에 꼭 한 포 복용하시기 바라고요. 술김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가 되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숙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공복에, 이게 뱃속에 뭐 들어있는 것보다는 공복에 이 술겜 한 포를 이게 소리도 용각사는 소리도 좋아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거랑 비교되게 술겜은 소리가 예쁩니다. 네, 소리가 매우 경쾌합니다. 좋아요. 술 깨는 소리가 매우 경쾌한 맞습니다. 술겜. 이 한 포를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음주 후 술겜. 네. 자, 그리고 선물해도 좋습니다. 아, 이거 선물해줘야 선물 되겠군요. 본인이 술 안 드시지만 김행민 목사님이나 이상민 씨 같은 경우 술 안 드시지만 선물을 하세요. 네. 아버님 술 드시나요? 네. 네, 아버님께 선물을. 아버님께 선물. 가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네네네. 네, 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번호 쭉 나가고 있습니다. 031-323-2559 031-323-2559로 주문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때 항상 스픽스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술겜 다 먹었어. 네. 이제 우리는 또 몸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술 마시고 몸이 좀 허해졌어. 네. 이제 뭘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자, 인간이 먹는 추루. 인간이 먹는 뭐? 추루. 추루. 아, 도라지 배 이게 목에 뭔가 이물감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짱입니다. 우리는 네. 특히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네. 방송할 때 맨날 이렇게 막 가리킨 것처럼 이렇게 하면 실례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도라지 이거 제가 먹은 겁니다. 좀 전에 도라지 배청 스틱 이거를 드시면 됩니다. 이거 참 이거는요 이게 유기농으로 아주 만들었고요. 예쁘네. 예. 으뜸농부님이라는 그 이름을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으뜸농부의 유기농 도라지 배청 스틱이고요.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포함해서 어떠한 화학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도라지 배청입니다. 지금 안진거 소장이 엄청나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광고가 아니라 드신 생활입니다. 거예요? 먹었어요. 사실은 자,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도 드셨습니다. 드셨어요? 예, 저 먹어봤는데요. 자, 어때요? 예. 일단 대단히 어우 좋다. 어떠한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건강한 맛이라는 진하죠? 거를 진하죠? 진해가지고 네.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맛도 좋고요. 딱 한 포씩 돼 있어서 양도 아, 적절해서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신유진 변호사만 광고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장현미도 잘하네. 아우.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광고를 잘하는 네, 거죠? 광고 좀 한번. 그리고 이제 이게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걸 꼭 먹는 게 좋고 저같이 성대모사라는 맞아요. 사람은 어우, 성대를 진짜 많이 필요하시겠어요. 쓰거든요. 네. 성대가 걸려 아프면은 일을 못 해요. 일을 못 하면은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미원에? 미연에 그걸 방지할 수 있고 네. 강사나 뭐 이게 전도사나 선생님. 그렇지. 선생님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꼭 드시면 좋다. 으뜸농부님,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에게 한 박스, 와우. 아니면 반 박스라도, 아니면 10포라도. 네, 자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포함한 어떤 화학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지. 요즘 같은 환절기에 꼭 챙겨 드셔라. 황사나 미세먼지로 피로가 쌓인 목을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으뜸 제품이다. 이런 얘기고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으뜸 농부를 검색해 주세요. 전화번호는요 010-8724-3908 010-8724-3908이고요. 특히 이 으뜸 농부님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팁을 주신 게 있습니다. 주문 요청란이나 후기에 스픽스를 보고 왔다고 꼭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길게 쓰기 싫으면 스픽스만 치셔도 돼. 이상민 쳐도 돼. 김용민 쳐도 돼. 써도 돼. 예, 우리 전기현 장윤민 써도 됩니까? 돼. 전기현 써도 돼. 오. 네, 우리 안진거 써도 돼. 예, 제 이름 써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으뜸 농부님께서 다 알아서. 한동훈 됩니까? 안 돼요. 한동안 하면 요금 10배 청구될 수도 있어요. 너 국민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안 돼. 황교안. 한주한 으뜸 농부 한번 해줘봐요. 이거. 우리 으뜸 농부는 사퇴하지 마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로 떨어지셨죠? 제가 부정선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불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안진걸 소장은 사퇴하십시오. 아니면 으뜸 농부 구매하십시오. 구매하겠습니다. 아, 으뜸 농부 구매 좋습니다. 구매로 갑시다. 구매로. 네. 특히 그 술겜 원장님 안진거 씨가 모든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항상 숙취해소를 주고 있거든요. 못했어요.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에게도 보내주시면 진짜 저 보세요. 주머니 안에 오늘 밤에 또 먹으려고. 그러니까 술겜은 가자 주님 모시러. 술겜이 있다 우리에게. 술겜은 안진걸에게. 전하 저희에겐 12포의 술겜이 있습니다. 엄청난 술이 밀려 들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도라지청은 이상민에게. 아, 일본 좋습니다. 제국주의자들하고 술 먹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술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으뜸 농부가 정말 많잖아. 이렇게 달달한데 사지 않는 새끼 누군가? 뒤집어 주세요. 스티커 안 보이게. 그 누구야? 도라지 정말 많습니다. 닭주가리에도 아주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본수 상태님
아니 KT 인사청탁도 하더니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KT 사장을 지금 2명째 자르고 있으니까. 너무해. KT라는 것은 이미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또 호명하는 걸로. 기아가 좋아하는 국민의힘당과 가만히 계세요! 윤석열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KT 사장이 2명이 날라갔어요. 잠깐만 턱이 아프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웃고 떠드는 가운데 여러분들께 꼭 정말 이 광고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기환 대표 사랑하시죠? 왜? 스펙스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네. 아유. 그래서 스펙스에서 저희가 네이버에 이번에 스펙스 몰을 오픈했어요. 아이고, 네, 네이버에서 너무 스펙스 몰을 좋습니다. 검색하시면 네. 따따따.스펙스몰.kr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팔고 있는 판매하는 이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런 상품들을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펙스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25만 명 되시는 분들 전부 다 네이버에 스펙스몰 한번 쳐주시고 한번 들어가서 안 사도 됩니다. 들어가셔서 그냥 구경만 한번 하고 오셔도 네이버에서 스펙스몰이라는 게 검색이 되는 순간 이 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시고 네.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검사 정권이잖아요. 명실상부한 검사 정권. 마치 50 때 말이죠. 네. 그 군인들을 좀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군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발이 정권이라고. 군발이 정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 군인 출신들이 뭐 이 자리 저 자리 간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지역에 가 보면은 지역 유지들이 다 사단장. 그랬어요. 뭐 거기 이제 지검장도 있고 검사장도 있고 뭐 저 법원장도 있고 방송국장도 있고 경찰서장도 있고 뭐 이런저런 시장 군수 있는데 무슨 지역 유지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사단장이 짱이었어요. 맞아요. 그 무식한 사단장은 막 그냥 폭탄주가 아니라 막 그냥 말수를 마시는 거지. 그래서 이 사단장을 일찍 잠재우려고 그때 춘천지검장 한 분이 폭탄주를 고안했어요. 아, 일본에 재우려고? 일본에 술 재우려고. 그만 먹고 싶어서? 그 지검장이 누구냐? 박희태라고. 박희태. 그때는 참네요. 검사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냐면요. 그러니까 공군 육해 공사 출신들 군발이들한테도 심지어는 경찰 대공수사관한테도 네. 안기부한테도 꼼짝 못하고 권력에 협조하던 자들입니다. 그렇지. 근데 사회가 민주화돼서 우리가 군발이 쫓아내고 그다음에 경찰 민주화시키고 제자리에 보내고 국정원 나쁜 일 못하게 하니까 네네. 그럼 국민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를 비집고 지들이 정치 공작하고 불법 수사 일삼아서 권력까지 찬탈하는 놈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조작 수사를 해요. 이게 정말 이런 배은망덕한 집단이었습니다. 옛날엔 정말 경찰한테도 꼼짝 영화 1987 보시면 맞아요. 경찰한테도 꼼짝 못하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실제 그랬거든요. 이게 9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정치가 뭐 타협도 안 되고 뭐 대화도 안 되니까 나중에 다 이제 법정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그렇죠. 법정이 아니라 이제 검찰청으로 가져가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검사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더니 허물이 많은 MB 때는 거의 검찰이 MB 캐비넷을 그냥 잠가버리고 그래서 한 5년 동안 검찰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박근혜 국정원 정보부 좋아하는 박근혜가 들어서면서 국정원을 중용하니까 이 검찰이 엿을 먹은 거지. 찬물을 먹은 거지. 근데 약간 깨갱한 척이었죠. 그래서 국정원과 검찰이 계속 충돌을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댓글 수사 조사한 거는 그건 무슨 진짜 정의에 입각해서 그런 게 이거 아니군요. 잘못된 선거 범죄를 바로잡겠다 이게 아니라 네. 국정원하고 좀 한판 붙어보겠다 이런 차원이었고 결국 깨갱했지. 그러다가 이제 그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적폐청산하면서 다시 검사 세력, 특히 윤석열이 그 중용되면서 검사의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용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검사 시절부터 계속해서 강한 자는 좀 봐주고 약한 자는 계속해서 억누르고 이랬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들려 나오고 지금 하시는 모습을 보더라도 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좀 슬프고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리스크라고 말하는 그거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분을 괴롭혔는데 문제는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내용이 별게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오히려 잘 됐다. 뚜껑을 열어보니
진짜 아무것도 없네. 오히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게 밝혀질 네. 증명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 좀 하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네. 검찰의 시간 같죠. 법원의 시간은 검찰의 시간과 많이 다르겠죠. 검찰 공소장 넣은 것 중요하죠. 빠진 게 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대대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장동 일당한테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로 천문학적 액수 가도록 설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설계했을까? 검찰이 설명했습니다. 대선경선 자금으로 저수지성으로 돈 갖다 쓰려고 얘네한테 돈 받으려고 했어. 네. 428억이라고 그랬어요. 천화동인 1억이라고 했습니다. 700억 원에 대해서 송금 처리하고 428억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액수 얘기했어요. 네. 그거 공소장에 넣습니까? 안 넣었어요? 없어요. 못 넣습니다. 못 넣었어요. 그러면 압수수색하거나 영장 청구할 때 넣었나요? 못 넣었어요. 넣습니다. 뭐에 활용했습니까? 여론전을 펼치는 데만 활용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소장에 뭐라고 썼습니까? 정치적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정치적 이익 얻으려고 업무상 배임을 합니까? 검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욕을 받는 거고요. 전 일부 검사들이 정말 묵묵히 일하는 공직에 헌신하는 검사들 네. 얼굴에 먹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박수 한번 치고 사이다 우리 장미 변호사 사이다. 제가 며칠 전에 대전 재판을 2-3번을 갔다 왔는데 재판이 너무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 내가 1시간 반을 기다려서 1시간 반을 증인신문하고 그리고 나니까 온몸이 다 지치는 거예요. 딱 나왔어. 이 법원에 있는 뜰 같은 게 있는데 아무도 없어. 왜냐면 그때가 7시 반이 넘을 때였으니까. 내가 너무 힘없어 터덜터덜 나오는데 딱 나의 눈을 딱 사로잡는 하나의 플래카드가 있었어요. 자, 이건데요. 자, 이거 좀 잡아줄 수 있으면 글씨가 잡아주세요. 명료하게 딱 나오죠? 예.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가자 서울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15만 조합원의 결기를 보여주자. 3월 25일 반노동 윤석열 정부의 한판 투쟁을 선포한다. 이 프랭카드를 붙인 사람 누구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 본부 대전 지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 사람들이 정말 용감하네. 대전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불이익을 받았나 이랬어요. 오늘 제가 또 중앙지방법원 딱 거쳐서 오는데 제가 이걸 똑같은 걸 또 봤잖아요. 중앙명예. 네, 거기는 중앙지방법원 그 대전 지부가 아니라 이제는 중앙지원 뭐 지부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지금 법원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님이 하시는 노동관이라던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옳지 않다는 거를 공무원 노조까지 지금 알고 있다는 법원 얘기죠. 공무원 노조. 법원 공무원 노조. 그건 보수적인 사람들이. 대법 판결도 뭐 짓밟아버리고. 그렇죠. 저는 살다 대법 판결을 절충하는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건 없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건 없어. 장 변호사 한번 정리. 대법 판결은 우리 어렸을 때 사회책에서 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최종심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누가 절충을 하죠 대법 판결을? 그러니까 1억 줘라 그랬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5천만 원만 줘요 이렇게 이런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쩜 다시 해봐. 지가 절충했다잖아요. 네. 아이디어도 지 거고. 네, 결단이라고 그랬고 저는 정통 보수라면 사법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현실을 직시하고 일본의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게 오히려 정통 보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짓밟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근데 이제 두 분 법률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면 법원 사회에서 판사들 사회에서 당연히 그럴 겁니다. 뭐야 이거 이런 정서가 있습니까? 법원은 기본적으로 명시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이런 거에 대단히 제어를 하는 느낌인데 속으로 당연히 법원이 상당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욕먹어야 될 사람들이 압수수색 영장 막 내주는 판사님들 조금 아니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게 팔도 없어. 자, 그래서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미리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원내대표 얘기 나오잖아요. 자,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치고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누가 됩니까? 이건 의원들이 뽑는 거거든. 근데 지금 현재 민심이랑 당심의 1등은 김두관 의원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나 정부를 상대로. 그거보다는 네. 박광훈이니 저기 이원욱이니 또 저기 홍익표 의원도. 지금 뭐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세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아니 저기 지금 전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등이 어느 당인 줄 아세요? 어느 당이요? 진보당이에요, 진보당. 여론조사 1등. 호남이기도 하고 민주당은 못 나가니까. 민주당 후보를 안 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니 유력한 무소속 후보도 있었고 그런데 아니 진보당이 1등을 해? 진보당이? 그렇죠.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어쨌든 잘 뽑아야 되는데 원내대표를 뽑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네.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좀 변수인 것 어쨌든 같아요. 지금 민심은 어마어마하게 용광로같이 끓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네, 지금 집회 나가보면 어때요? 법원 공무원 노조가 그렇게 단 것도 그렇지만은 네. 지난 토요일 날 저기 구룡개구 규탄 집회 한 2만 명 야당하고 역사적인 단체들 이어서 그 촛불행동의 퇴진 집회 한 10만 명 안팎 그다음에 끝나고 좌우중도 합작 결의대 별도로 했는데 거기도 수백 명 뭐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도 오늘 이제 일요일 방송 네. 전 토요일 날도 엄청 사람들 많이 모이고 모였을 거예요. 그래요. 앞으로 그래요. 계속 수십만 명, 뭐 100만 명으로 향해 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집회에 안 나오더라도 네. 마음으로라도. 마음은 예, 이미 돌아섰어요. 진짜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뉴스토마토? 네, 봤어요. 제가 아침에도 했잖아요. 65%. 며칠 전에 했잖아요. 65%야 지금 저기 윤석열 부정률. 부정평가가. 네. 65%.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가 48%가 넘어요. 네. 그리고 그 저쪽 국민의힘은 34%.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전주에서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34대 48 한번 보자고요. 14%인데 예전에 그 민주당이 180석 얻었을 그때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7% 포인트 차였어요. 7% 포인트 차인데 민주당 180, 저쪽이 100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네네. 만약에 지금 이 구조대로 48대 34로 간다면은 더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선거구제로 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은 네. 지금 이 민심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자고. 하나만.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1년 후에 4.27 재보선 네. 5월 10일에 이제 취임했잖아요. 네. 4월 27일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네. 그때 지지율이 80%였어. 맞아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였어. 자,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기억나요.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데 30%대. 네. 뭐 왜 그런지 다 아니까 어르신들 제하면 20%. 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누가 원내대표가 되어야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면전을 벌일 수 있겠느냐, 아마 이 포인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국회의원들은 또 계산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로 좀 크게 잡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 건진 게 있네요. 네, 도라지 배청 스틱 좋다. 술도 좋다. 스픽스몰 찾아라. 네. 전하 신에게 열풍에 술겜이 있습니다. 이건 제국 주지 나라가 술수제만 있어도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처럼 취하고 러브샷이나 오지 않겠습니다. 그래 2박스만 가져오거라. 네, 우리 분들 다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